다른 뻔한 얘기들 안 하고요. 안녕하세요. 송진원 노무사의 인생직업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인노무사의 비전과 실질적인 수익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요청이 있으셔서 공인노무사가 실질적인 전망이 어떠하냐,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비전을 한번 나눠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경영, 글로벌 환경에서 공인노무사가 과연 어떠한 직업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영 환경,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에서 과연 공인노무사가 비전이 있는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과연 이 사람에 대한 전문가, 공인노무사는 어떤 식으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까지의 경영에 대한 히스토리를 아주 짧게 한 4단계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8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경영의 가장 시초가 되었던 것은 2차 산업혁명에서 기계화가 되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바로 2차 산업혁명 그 시기인데요. 영국에서는 처음에 경영 현장이 어땠냐면 근로자분들이 100분 정도가 공장에서 일을 하셨겠죠. 그 과정에서 분업화 또는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인형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해보면, 그때 근로자분들은 한 사람이 한 인형을 한 5개 정도 만들면 퇴근하는, 그래서 인형을 한 사람이 5개씩 모아서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인형을 어떤 사람은 눈알만 한 500개 붙이고, 어떤 사람은 코만 500개를 붙이고, 어떤 사람은 팔만 500개를 붙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성 증가가 좋다라고 이제 판명이 됐고, 그게 이제 기계화 시켜서 생산성 증대가 된 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핵심 인재 또는 그때 이제 잘 나가는 슈퍼맨들은 누가 됐었냐 보니까, 현장에 대해서 잘 아는, 이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손이 좀 빠르고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효과적으로 돼야지 최적의 공정 관리가 될 것인지 아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헨리 포드죠.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작업 공정장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워낙 그 손이 빠르고 또 공정에 대한 시스템적 이해를 잘해서 포드 자동차까지가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경영의 시초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업화가 되고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기계화가 증가됨에 따라서 한 100배에서 2000배까지 생산성이 증가돼서 돈이 엄청나게 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조직에 쌓이다 보니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또는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에 대한 재무, 회계에 대한 이슈가 정말 중요해졌고, 그때 바로 회계에 대한 전문가들, 회계사들이 회사 내에서 CEO로 많이 오르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0년 전후에 많은 것들이 전쟁 중에 폐허가 됐고 다시 쌓아가는 관계에서 1960년, 70년, 80년 정도까지 회계사 출신의 CEO가 상당하게 많았어요. 그게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영의 두 번째 단계는 재무 회계에 힘이 많이 균형이 실려져 있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CEO라고 한다면 회사가 2000배 가까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돈을 더 벌고 싶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면 스탑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겠죠. 그럼 돈은 누구한테 나오죠? 바로 고객한테 나옵니다. 외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능이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냐면 영업과 마케팅. 영업과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CEO 출신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단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회사 들어가면 영업해보지 않으면 임원 안 된다. 임원하려면 영업 현장은 꼭 돌아봐야 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영업하고 마케팅의 힘이 되게 강화된 시기예요. 그게 이제 경영의 3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영의 기법들이 선진화된 곳들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구글, 페이스북 또는 우버, 아마존,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영업 마케팅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쪽 회사들의 영업 마케팅 여러분들 당해보셨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욕구에 맞는 비즈니스를 제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핵심 인재 또는 잘 나가는 인재들을 보아하니 대부분 사람에 대한 전문가, 사람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내부 구성원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에 대한 전문가가 훨씬 더 지금 연봉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이 성공한 이유 찾아보세요. 구글이 마케팅 잘해서 성공했나요? 아닙니다. 구글 성공한 이유 찾아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조직원들의 창의성과 혁신을 잘 관리해줘서 결국에는 구글이 성공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이 시기에서 사람에 대한 전문가가 누굴지 고민해봐야죠. 사람에 대한 전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몰입시켜서 이 사람들이 더 큰 혁신과 더 큰 비즈니스를 이룰 수 있고 또 고객의 변화하는 욕구와 흐름을 잘 볼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사람 전문가가 누구죠? 바로 공인노무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에 대한 전문가 또는 공인노무사의 인식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제가 지금 MBA를 다니고 있어요. MBA 이제 인사관리 교수님께서 물론 본인이 인사관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회계사의 위치,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 노무사의 지위가 있고요. 한 5년, 10년 후에는 그 위치가 바뀔 거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는 현직의 노무사로 있으면서 많은 부분 체감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라는 자격증, 그리고 공인노무사라는 전문가의 사회적 위치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글로벌 환경 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선 경영 환경을 갖추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인사에 대한 전문가 또는 사람에 대한 전문가가 몸값이 높은 걸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나라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최근의 뉴스 중에 SK가 주 4일제를 도입했어요. 물론 한시적이고 조금 테스트 과정이긴 하지만, 또는 좀 더 넓게 보면 우리나라에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인사 노무적인 지식들은 훨씬 더 지금 계속적인 요구가 많은 상황이고, 최저임금이라든지 통상임금 또는 지금 우리나라 안타깝지만 경제가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체당금, 기업들이 도산을 많이 하게 되고, 따라서 임금 체불이 많이 늘어나고 또 해고도 많이 하게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노무사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단 이제 인사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밖에 이제 노무법인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하게 많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권리의식 향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특히나 이제 갓 취업하신 분들은 그냥 기업이 주는 대로 기업이 기본급을 책정하거나 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거나 이런 것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얄짤없어요. 편의점을 아르바이트를 하던 경우에도 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내 야간수당, 뭐 휴일수당, 연장수당이 얼마인지 다 인터넷 쳐다보면은 금방 내 권리를 받고 있는지, 내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 분쟁들이 상당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자, 근로자의 권리가 향상이 되고 본인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밀레니얼 세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본인의 자아가 살아있다고 봐요.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그 좀 보수적인 분들 또는 임원분이라든지 또는 과장급 이상 분들하고 세대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 52시간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적어지는데, 또 워라밸도 되게 많이 챙겨줘야 돼요. 그럼 노무사가 해야 될 것들이 그 52시간 내에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줄 건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법적인 제도망에서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궁무진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기존 노무사의 사업 영역은 하나도 말씀 안 드렸어요. 이미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노무사에 대한 요구 수요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노무사를 딴다고 다가 아니고요. 노무사 이후에도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해야 됩니다. 저는 현재 글로벌 경영대학원을 다니면서 노무사로는 안 되겠다, 노무사 말고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지식을 쌓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무사의 실질적인 비전과 여러분들이 노무사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떠한 점들 고민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저는 계속 다른 뻔한 얘기들 안 하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공인노무사 하면서 또는 사업을 하고 MBA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 공인노무사를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살아있는 팁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수험생활 과정에서 어떠한 점들 고민하셔야 되는지, 또는 수험 공부 방법론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면서 좀 넓게 인생 직업을 이뤄가기 위한 여러분들을 응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